오늘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월요일이죠. 박창환 장한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그 여론조사 얘기 먼저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지난주에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 8일에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2명을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한 건데,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63%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43%,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은 19%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교수님,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3% 나왔어요. 뭐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게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초 지지율과 비교를 해보면은 딱 중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80%를 찍은 적이 있었고요. 예.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60%도 안 된 적도 있었습니다. 초반에. 예. 그렇죠. 임기 초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체로 놓고 보면, 첫 조사로 놓고 보면 4위거든요.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근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언론에서는 고공행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지지율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의 상황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나서 빠르게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그래도 높은 지지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의 평가는 어떠냐? 만족하지 않는다. 아직도 배고프다. 네, 다른 대통령들 그래도 70%는 됐는데, 그래서 본인은 더 노력하겠다 이런 자세를 지난 기자회견 때 보여주기도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 행보를 보면 어떤 논객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런 방향으로 안 가고, 또 저런 방향은 안 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또 예상 외에 또 행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평론가들도 얘기를 하고 하던데, 아니 대표적으로 이제 보수 논객들하고의 어떤 식사 자리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외연 확장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오랫동안 봐왔지만 굉장한 정치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앞서서 모 평론가의 말을 인용을 하셨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이번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인사, 예. 그리고 격식 없는 어떤 소통,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인사 그러면은 사실 역대, 그것도 사실은 또 탄핵당한 정권에서 임명한 국무위원을 그대로 쓰는 경우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민노총 위원장을 또 국무위원에 앉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기까지는 하겠지, 이렇게 할 거야 아마라고 기대하거나 또는 비하했던 그런 국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 양쪽의 선을 다 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타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은 진보 목소리에 굉장히 기울이고 또 그런 정책들을 내놓을 것 같은데, 또 정작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보수 농객들하고 밥 먹고 하하호호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도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적인 유연성이 굉장히 유연하고, 그 부분이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진영 논리에 빠져 있었고 또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예. 그 국민들이 그런 유연성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를 보면 일종의 진보냐 보수냐 이런 가치가 먼저 정립이 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정책들이 많이 구현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는 좋은 표현으로 정치적 유연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꼴이 돼버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솔직히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 한 20년 넘게 진보 보수 정권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대통령 바뀔 때마다 나라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적대적 정치를 20년 동안 해왔거든요. 예.
근데 그것의 결과물이 뭐냐라는 겁니다. 음. 대한민국이 20년 동안 경제적으로 성장해 온 듯한데 또 국민들의 삶도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하지만 또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지금 경제가 좋냐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의 진영 논리 정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국민들의 또 한구석에 공감되는 점이 있다고 봐요. 예. 근데 다만 이게 이제 현재로서는 그 정치적인 유연함이 이재명 대통령의 굳건한 그 진보 지지층의 지지 속에서 이제 유연함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진보 지지층의 이 굳건한 지지율이 흔들릴 때는 아까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자유롭게 이렇게 보폭을 넓히고 스윙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거는 이 지지층의 굳건한 지지 우에서 가능한데 앞으로 그런 그 진보층이 등을 돌리는 사태가 그럼 과연 어디서 발생할 수 있겠느냐? 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지지층이 등을 돌린 적이 있어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부동산 가격에 등을 돌린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이제 이 정치적인 유연함을 보여주면서 잘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지지층을 굳건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등을 돌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지층의 어떤 그 정치적인 기대감 이 부분이 본질이 뭔지 예. 잘 파악하고 또 일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교수님 이 그 한국갤럽 이 여론조사를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아까 63%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민주당 지지율은 43%예요. 이 격차가 진짜 2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 지지율은 63%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43%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대통령의 개인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하,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진영 논리 또는 이념 정치 어떤 진보의 어떤 아젠다 이런 걸로 하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 또 정당 지지율 물론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뭐 50% 넘는 여론조사도 나오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진영과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 지금 이 지지율,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의 격차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그러면은 이재명 체제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직 민주당이 지금 얼굴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민주당과 이제 앞으로의 민주당은 바뀌어야 되는데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히게 될 새로운 얼굴, 당 대표를 중심으로 어떤 정책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금 지지율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네. 높은 지지율입니다. 이걸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대통령 지지율에 얹혀가는 대통령의 개인기에 얹혀가는 그런 모양새가 될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의 행보를 지켜봐야 되겠죠. 예. 말씀해 주신 김에 그러면 이제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죠. 이제 8월 2일 날에 이제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이루어질 텐데 아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좀 당대표 후보들 이제 그 박찬대 그 정청래 후보 이제 2파전인데 좀 뭔가 따로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박찬대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내란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 대통령은 우선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있고 또 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당 대표 후보들은 뭐 추석 이전, 뭐 추석 뭐 전에는 하겠다 막 이렇게 뭐 개혁 완수하겠다 주장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약간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요런 그 당과의 어떤 괴리 요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뭐 전당대회의 투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권은 권리당원들이 50%를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당원들의 목소리에 이 후보자들이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민주당 당원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 과감한 변화, 확실한 처벌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목소리에 호응할 수밖에 없는 게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입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계속 그럴 거냐. 그러니까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또 국민 전체 모두의 대통령 아닙니까? 예. 특히나 중도층의 목소리에 굉장히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선을 그었어요. 어떤 선을 걷느냐?
개혁은 시스템을 바꾸는 거고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국회가 법을 바꾸는 거다. 국회가 주도해라.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연하면서도 이 지지율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건 굳건한 지지층의 결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 지지층을 갖다가 안고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당원들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그걸 가지고 속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속도를 내는 것은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불가피한 일일 거다.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너무 이게 이 속도 조절에 브레이크를 가하거나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민주당의 당대표와 이재명 정부 간의 속도 간의 어떤 커다란 이견이라기보다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나타나는 민주당 내부의 강경한 목소리의 반영,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니 얘기 나온 김에 저기 박찬대, 정청래 요즘 약간 추이가 좀 많이 좀 변한 것 같기도 해요. 당초에는 네. 이제 박찬대가 우세하다, 이제 호칭은 네. 생략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요즘은 또 이제 정청래가 앞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되게 맨 처음에 이제 전당대회 출발 스타트 땅 했을 때 정청래 후보가 헛발질을 좀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리고 수박 논란까지 휩싸이고, 예.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나타나자 대통령이 긴급하게 진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양쪽 모두 이기는 편 내 편 이렇게 얘기를 딱 선언을 했습니다. 예. 수박 논란 많이 좀 가라앉고 있는 모양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청래 후보의 이 소위 당원 내의 지지율이 여전히 견고해요. 이 부분이 박찬대 후보로서는 굉장히 빨리 이렇게 좀 따라잡아야 되는데 예. 대통령이 어느 한쪽에 무게를 확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청래 후보가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은 보이는 모양새인데 글쎄요, 확실하게 대통령과 호흡 맞추는 면에 있어서는 박찬대 후보가 더 우세하다. 이런 평가는 여전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금의 어떤 그 지지율 그리고 당원들이 바라보는 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직은 당원들의 전반적인 그 우세는 정청래 후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당의 전략적인 투표, 즉 예를 들어 당직자들이라든지 또 의원들이라든지 여론조사, 일반 국민들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국면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좀 국민의힘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에는 19%를 기록했어요. 국민의힘이 20%가 붕괴된 게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 좀 그 하락 추이 원인이야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관건, 혁신위 활동에 달렸다 이렇게 좀 보이십니까? 근데 혁신위원장을 한번 바꿨잖아요. 예. 바꾸다기보다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거부를 했죠. 예. 30분 만에 이제 내려놨습니다. 그 자리를 다른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 출신의 혁신위원장으로 앉혔는데, 네, 윤희숙. 예. 예. 근데 문제는 윤희숙 전 의원의 이 이야기 요구조차도 당에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윤희숙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 인적 청산을 강력하게 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주류의 입장은 한마디로 무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도대체 그럼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예. 지금은 오리무중입니다. 이게 좀 전당대회가 정말 치워지기나 할지 궁금할 정도예요. 전당대회보다는 지금 인적 청산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지금은 그 논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전당대회가 있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심지어는 지금 친윤 주류 내부에서는 여전히 집단 지도 체제를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선관위를 어쨌든 친윤 쪽에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당 대표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위원들, 소위 친윤이 포진한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집단 지도 체제가 된다 그러면 이건 혁신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전당대회가 어떻게 치러질지도 아직은 오리무중인 상태고 또 누가 나올지도 아직은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쯤, 그러니까는 집단 지도 체제가 받아들여질지 아닐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이런 주요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할지 안 할지는 아마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런 국면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뭐 시간이 없어서 요거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부터 이제 인사청문회 진행되잖아요. 네. 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낙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나쁘지 않거든요. 굉장히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 받고 있습니다. 논란,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명이 안 되는 후보들은 청문회 이후에 스스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내놓고 예. 여론이 거기에 공감한다 그러면은 뭐 임명 강행도 되겠지만 만약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명이 안 된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결국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 지지율이 스스로 이제 위험을 안고 가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하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